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광화문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주당이 사고를 쳐서 국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JTBC, MBC는 해당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독주가 그 정도를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의 이자만 꺼내도 득달같이 퇴장시키다 못해 이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는데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메이저 언론 그 모습 전부 다 감춰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민주당의 민낯을 알리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YTN 청문회를 잡았는데 증인 참고인을 지금 민주당이 우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안을 지금 처리를 했어요. 원래 이게 협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서 격차를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목표일 텐데 뭐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김현 의원님 뭐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예? 많이 나쁘셨어요? 이렇게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 손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잠깐만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중단을- 예? 증인 참고인 명단을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해주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니 지금 너무 정의- 잠깐만 자, 김영 여기 이 간사님 발언에서 이거 잠깐만 중단시키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중단하십시오. YTN 중단하세요. 예, 끄세요 마이크. 그리고 그거 갖고 오세요. 아까 그 국회법 조항. 민주당 간사의 이름을 들먹이고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짜 후한무치해도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잡범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요. 발언 정지시키고요.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아, 박탈하겠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 발언권 박탈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리를 하신다면서 아니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아닙니다. 나가 주세요. 아닙니까? 나가 주세요. 아니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나가 주세요. 정당한 발언 기회 조치 뺏는 나가 게 주세요. 정당한 지금 그 과방의 행동 행위입니까? 때문에 자격이 없으신 무슨 겁니다. 자격이 없어? 자격이 들어가세요. 없으면 왜 불렀습니까? 지금 빨리 장례 정리해 주세요. 이게 민의의 정당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마음대로 말이 평가하고 떠오릅니다. 이야기해도 빨리 됩니까? 정리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당의 박정훈 의원님께서 질의권을 빼앗기셨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지적했다고 해서 발언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뭐 최고 존엄이라서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내란 공범 정당이라고 부르고 해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판하면은 입틀 막 질문 안 하고. 하실 겁니까? 조금만 들으세요. 이게 끼어들지 질문입니까? 마십시오.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편파적인 진행 넘어갑니까? 앞에서 얘기했고요. 이거 세우세요. 좀 멈춰주세요. 없어 보여. 멈추세요. 질의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님, 이번에 가서 FCC 위원장 만나면 무슨 협약이나 MOU 체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책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직 간의 교류 이런 거 합의해 옵니까?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에 합의해 옵니까? 저에게 합의해 만났으면 옵니까?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경위를 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런데 고함 치지 마십시오. 고함 치지 마십시오. 저 다 듣고 반복을 하니까 있습니다. 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 일부러. 저는 싸우자고. 저는 막아주십시오. 국회의원의 막아주십시오. 마음을 세우세요. 당할 막아주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아 세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국회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답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소리 치고 싶지 않고 치고 나면 저 세우세요. 아니 네? 저희는 아니, 판단해서 출장을 갈 그렇겠죠. 가치가 그거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왜 지- 질의 주도권을 뺏어가십니까? 네, 포함을- 잠깐만요. 노정면 의원님, 합의를 해오냐고 물으면은 한다 안 한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기관장들끼리 네?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숙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노정면 의원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만 계십시오. 이거는 질문이요. 왜 가십니까 했을 때예요. 안 그래요? 질문 답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노정면 상관관계에 의원님, 대해서 노정면 의원님, 잠시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고 저도 아니, 네? 답변을 안 아니, 하고 잠깐만요. 있다가 지금 이준수 위원장하고는 예, 포항 남울릉 이상희 의원입니다. 아유, 좀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네. 전에 저도 상임위에 나왔다가 소리 한번 질렀다가 분노장애, 조절장애라는 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듣고 많이 참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발언이 중지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 어젠다 세팅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MBC 보도는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8개 혐의로 12개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인가요? 뭐 많아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시중에서는 8,125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시중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뭐 잡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시니컬한 그런 의미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정치범 이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것이 잡범이다. 그런데 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보니까 정치 관련 얘기는 뭐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전적 용어로 잡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시중에서 오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질문하실 겁니까? 안 왜 하실 질문하고 겁니까? 있잖아요. 누굽니까? 제가 몰랐어. 이런 질문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하셔 곤란한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혹시 우리 김희율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랐어. 저는 김건희 씨인 줄 알았어요. 아이 그래요? 네. 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김구 과방위 사안을 하시죠. 그거 지금 하려고. 이거 잠깐 세워보세요.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 최영두 간사님은 여기가 과방인데 방송에 치우쳤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여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너무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없어요.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걸로? 계속 과방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질문하시면 왜 금방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이걸 중단시켰어요. 이거를 중단시켜 드린 거고요. 질의하십시오. 근데 과방위 사안 하십시오. 이게 과방위 사안이거든요.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C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독립성과 객관성 등등을 이야기하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지키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비판 보도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혹시 이런 공인이라 그러던데 들어보셨습니까? 비판? 제가 기억하는 곤란하면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게 지난 3월 8일 비상계획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된 날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오프닝 멘트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지, 글쎄요, 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입니다. 요즘 MBC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신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예. 민주당의 성명서도 울고 갈 MBC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입니다. 공정성, 객관성, 방송 정책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여주신 세 개 방송사 기사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KBS나 SBS는 중립을 지킨 기사라고 보이고 MBC의 경우에는 강한 의사 의견이 표명된 기사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앵커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대선 정국입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송과 관련한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MBC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아닌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5천만 분의 1입니다.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 5천만 분의 1인 국민 이상에는요 MBC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웃으시죠?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앵커가 무슨 뜻입니까? 앵커가 원래는 그 도치라는 뜻인데 그쵸. 진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앵커가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할 때는 어떤 형태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 최소한의 사실에 근거한 논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는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랑했습니다. 예, MBC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전국의 엄혹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어떤 형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 다른 언론에 비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지나치게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호도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언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을 법과 상관없이 떠들면 그게 진리처럼 떠듭니다. 그리고 마구 행동합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